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오늘 그 인천시의회에서 있었던 요 세미나에 가서 패널로 참석해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뭐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서 다 하지 못한 얘기도 있고요. 또 쭉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두버라비 TV에서 중계하셨던 내용을 쭉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 아,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저를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몇 분이.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했지만, 그, 뭔가 이건 저랑은 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형식이 얽매이고 이런 게 굉장히 싫은데, 딱 20분이라는 시간에 매여서 뭐 5, 6개월 동안 진짜 손가락이 부르트러도록 입력했던 내용을 어,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또 뭐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이게 뭘 발표한다고 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뭐 미세하게 느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죠. 그걸로 이렇게 빛으로 쏴서 뭔가 내가 지시하고자 하는 화면을 비춰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려도 이렇게 원거리에서 비치다 보니까 이게 떨리는 거 이런 게 막 좀 쪽팔리기도 하고, 또 그런 뭐 거에 신경 쓰이다 보니까 한 10번 이상 제가 운전하라고 가면서도 한 너댓 번 제가 리허설 했던 거를 가지고 요 부분 빼고 요 부분 빼고 뭐 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하여간 시간에 안 맞고요.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도 이미 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고, 거기에서 제가 뭔가 개표기 조작이라는 새로운 사실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괜히 오히려 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뭐가 좀 읽힐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이걸 이제 뭐 제가 할 역할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교육감 선거 뭐 공개 청구해 놨지만 그걸 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들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전 당일 괴리 가지고 이미 설명을 해놨는데, 예? 개표기 조작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를 내가 뒤에 실제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뒤늦게 뭔가 딴소리 하는 꼴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짓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역할은 다 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에 있는 거 그냥 당신들이 궁금하면 와서 보시오 그러고 그냥 내팽개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뭔가 제가 이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가슴속에 안고 있는 이 얘기를 어떻게 좀 풀면 좋을까? 지금 괜히 동영상 뭐 새로운 것도 없는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영상을 올리니 오히려 영상 안 그래도 뭐 280개 이상이 되는 거에서, 예? 그걸 한꺼번에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4, 5개월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올린 거를. 그래서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제 돌아와서 뭐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보고자 오셨던 분들 중에 뭐 프리진 기자님들하고 또 누구죠? 뉴스노믹스의
권 편집장님하고 또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님이나 뭐 몇 분들 같으면 제가 직접 얼굴을 내놓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에 좀 더 확신을 가지려고 오셨다고 하는 느낌도 받았고 한데, 그렇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4, 5개월 동안 한 거를 불과 2, 30번 안에 뭘 한들 얼마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만 해도 제가 평일날 공장을 비워놓고 나가서 그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찜찜합니다. 아주 지금 몇 년째 혼자서 이러고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 평일날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거기니까 어차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만 몇 분이라도요 뭔가 지금까지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기울었는데,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뭐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올려둔 내용에 대해서 댓글은 최소한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시던 댓글을 올리시게 되면 제가 최신순부터 볼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1대1로 저랑 만나서 한다는 거는 서로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뭐 5분이든 10분이든 뭐 기자분들 같으면은 주변 기자인 친구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주변 친구들 중에 몇몇 그룹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부정선거라는 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 뭔가 미심쩍고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고,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장소만 제공하십시오. 장소만. 그리고 평일 저녁이든 뭐 주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서울에서 내려올라가려면 시간이 워낙 걸리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음성에 있으니까요, 대략 저기 뭐 광주나 하남은 너무 올라갔나? 아무튼 호법 뭐 고부근. 그래서 혹시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카페라든지 해서 그냥 한 대여섯 명 같으면 노트북 화면만 가지고도 숫자를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런 비즈니스 카페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노트북 컴퓨터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시설만 갖춰져 있는 장소를 섭외를 해서 그런 뭔가 저랑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다, 또 제가 했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룹핑을 해서 댓글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라죠? 이 채널 정보에 가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차라리 저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서 발표라는 걸 하면서 계속 신경 쓰이고 부딪히는 부분이 허 교수님하고 장 박사님이 얘기하는 그 50명, 그거는 그냥 당일 선거율하고 사전 선거 득표율하고를 빼서 하면 제가 분석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미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뿐이고, 저는 수개표 개표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살짝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베이스로 갖고
취급한 데이터 자체가 오염된 걸로 가지고 했다는 거는 저는 계속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발표하면서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뭔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뭔가 확신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주변 분들이 같이 있다고 하면 예? 제가 뭐 되도록 서울 남쪽이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정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평일 같으면은 배송 마감하는 시간이 보통 3시에서 3시 반이거든요. 제 일과가 그나마 마감됐다고 하고 홀가분하게 제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 반 정도 되면은 뭐 택배가 안 오더라도 그냥 물건 싸놓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뭐 6시쯤 제가 하여간 3시 반에 출발해서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내에 그렇게 해서 장소만 제공하시고 뭐 저녁 시간이면 뭐 저녁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오늘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서를 낸 게 지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그건 아직 보고서로는 안 썼는데 그 세미나 발표 자료로 해서 어쨌든 요약이 됐고요. 개표기하고 수개표 차이 그리고 총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도 보고서로 냈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한 1시간 좀 안짝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개표기가 좀 아니다. 이건 없애야 된다는 쪽에 분석한 게 또 최근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내용도 해서 3가지 정도 토픽으로 해서 하면 3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이면 제가 분석했던 내용을 요약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새로 제가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느꼈고 분석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느꼈던 이 느낌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진짜 투표한 데서 개표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전선거도 없애고 뭐 이런 교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뭔가 보고서라든지 뭔가 자료를 요약해서 뭐 그런 내용까지 섞으면 대략 한 3시간 정도? 예? 뭐 좀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3시간에서 2시간은 줄이는 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5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20분 안에 잘리고 나니까 이건 워낙 여러분들이 모인 시간이고 그 시간이 다 소중하니까 그거에 당연히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나는 이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얘기를 직접 듣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가 분석했던 내용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혹시 의문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저도 뭔가 수정할 부분이 생길 테고 여러분들도 그 확신의 정도가 더 커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그냥 운전하고 오면서 2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시간 잘려가지고 못했던 얘기가 와서 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보강하는 걸로 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는 시간을 어바웃으로라도 뭐 몇 분 요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가 더 연습하고 더 정리해서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너무 좀 짧게 참여해서 발제를 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오늘 뭐 얘기하지 못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쭉 몇 분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에서 요까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18.3%로 이겼는데 0.73%로 진 걸로 해서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확실하게 이 숫자에 확신을 갖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거나 좀 언급이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기 방송 녹화된 거 보니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희망을 접으신 듯한 그 반응이 이렇게 소리가 섞여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예? 그거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 조작을 조금 더 해서 이재명, 지금 우리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접은 분들 입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 차라리 이재명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뭔가 한 1, 2년 사이에 급변되는 사태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그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뭔가 진짜 사회가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안전하다고 할까,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 얘기하지 못한 거, 이 수원정 고발 사례를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저는 요거 코브라 트위스트라고 누가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자, 요 사람들이 잘못 숫자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이 사람이 처벌이 안 되면 요 개표기에서의 숫자를 입력했다는 사실로 해서 이 개표기가 메인 서버랑 연결돼 있다는 걸, 그 둘 중에 하나는 걸려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꼬리자기를 해가지고 숫자는 다른 걸 입력해서 내가 잘못했어, 다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 이 말로 그냥 면죄부를 준 내용. 이건 뭐 앞에 리허설 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이게 앞에 이제 거시적인 숫자로 얘기할 때 느낌보다는 사실 이런 게 사람들한테 더 꽂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잘려서 얘기를 못한 게 아쉽고, 다음에 QR코드 같은 경우도 요거 아주 뭐라 그러죠? 핀셋도 아니고 뭔가 탁 찍어주면 그래? 뭐 그런 만한 주제였는데 요것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개표 상황표의 QR코드에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가, 마지막 숫자가 투표용지 교부수다. 이 교부수라고 하는 거를 기계에다가 입력하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작동되도록 어쩌면 키값으로 넣는 이 교부수라고 하는 게 조작을 위해서 조작의 기준값을 기계에다가 뭔가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넣은 숫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결국 원래대로 하면 그냥 몇 장이 들어갈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는 숫자를 헤아려내고 거기서 분류하지 못한 걸 사람이 구분해서 합산한 이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만 비교하면 되는 숫자, 그때 사용하는 숫자인데 왜 기계를 먼저 돌리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냥 물음만 던졌어도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저게 왜 들어갔겠구나 하는 느낌은 공유가 됐을 것 같은데 말씀 못 드려서 아깝고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부실관리에서 드러난 개표기 조작 흔적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소책자로 배포된 거에는 이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받은 사람들이 아주 세밀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따지면 10만 표를 처리하는 동안에 전국에 27.9표,
10만 표를 처리하는데 발생한 부실이 27.9표, 거의 28표에 다다른다. 예? 그 중에 제일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교부한 투표수보다 투표수가 실제 개표한 투표수가 덜 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한 게 10만 표당 17.3표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선관위 해체하자는 구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 17.3표를 구성하는 걸로 보면 훨씬 짧고 분류할 후보 수도 적은 지역구 선거에서 오히려 10만 표당 22표가 교부된 수하고 개표돼서 나온 수하고 차이가 발생했다. 이거 굉장한 숫자거든요. 느낌이. 이거 제가 그 보고서에는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숫자냐고까지, 문명국가에서 이루어진 선거 결과에서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느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별로 그 뭐 자료까지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당연히 더 길고 항목도 많고 더 새벽에 처리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착오가 생겨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개표기를 통과, 그러니까 차이는 개표기 통과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표기에서 조작 찌꺼기로 남았거나 아니면 개표기로 인해서 뭔가 핸들링 해야 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착오가 비례대표보다 오히려 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고요. 와, 이거 뭐 다 했으면 30분 넘었겠네. 그 다음에 개표기가 부정확하다는 증거는요, 요게 누구죠? 허병기 교수님이 아니고 그 다큐멘터리 앞에 살짝 한 거에서도 공주부여 청양의 옥산면 예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왜 4.15 총선에서 개표기를 다시 돌린 데 있잖아요. 개표기를 리셋 해가지고 왜 숫자가 100몇 표가 바뀌어서 나온 거. 거기더라고 보니까 옥산면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요거까지를 딱 설명했으면 이게 옥산면이라는 데서 개표기에 뭔가 찜찜한 게 있어가지고 개표기를 2번이나 다시 돌렸는데 개표기를 돌릴 때마다 박수현 후보는 236, 189, 다시 돌리니까 233. 정진석 후보는 191인데 189로 나왔다가 또 다시 돌리니까 192. 뭐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죠. 요 예만 딱 들었어도 개표기 개판이라거나 하는 공감대를 얻어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 43개, 이런 경우가 43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같은 건 하나밖에 없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83장이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밖에 같은 게 없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고요. 다음에 개표기가 수개표보다 빠르지 않다는 증거는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아주 심플한 예로 개표기가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500명을 한쪽은 똑같은 표를 수개표하고 한쪽은 개표기를 돌렸는데 개표기 돌린 데서는 500장 처리하는데 42분에 걸리고 수개표한 데는 26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것만 그냥 얘기를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난 이게 숫자가 500대 500으로만 한 걸로는 약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전수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제가 지금 채널에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으면 정말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거 개표기가 조작에 사용이 돼서 이런 득표수 의석수 차이가 난다는 걸 하여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개표기가 조작 목적 외에는 뭔가 하나도 빠르지도 정확하지도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확신을 드렸으면 이게 개표기를 없애자는 쪽으로 사형 국민 봉기 이런 구호보다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저 개표기는 정말 써서는 안 되겠구나. 조작에 사용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하여간 좀 사용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까지를 끌어내는 게 제 오늘 가서 말씀드릴 그 전체였는데, 그 뒷부분 중에 그러니까 이 총량으로 접했을 때보다는 이런 아주
잘게 뭔가 가려운 부분을 콕콕 찌를 만한 얘기를 전부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 앞으로의 방향을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냥 요 뒤에 못다한 얘기를 그냥 적어 봤습니다. 지금 보고서 3가지는 나왔고, 제가 지금 뭔가 그러면 뭐 오늘 뭐 제 용모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야, 저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 하는 놈이 뭔 개표기 선거제도 개선안을 지가 낸들 얼마나 내겠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주워 들은 얘기로 뭔가 그런 안을 얘기하는 거하고, 저는 진짜 이 키보드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좀 부드러운 걸로 다시 사가지고 설치할 정도로 어쨌든 지금도 손가락이 아파요. 예? 그러면서 뭔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야, 이건 정말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선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다고 막 계속해서 지금 있는 놈들 때려잡자는 쪽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내용을 지금 50% 이상의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포함을 해서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간에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의 희망, 앞으로 이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제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십니다. 댓글은 제가 다 봤고요. 그러면 사전선거 없애자. 인쇄날인 없애자. 개표기 없애자. 이런 거를 다 그냥 아우를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다면, 돈도 덜 들고 결과도 더 빨리 나오고, 좀 꿈같은 얘기겠지만 저는 그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 그걸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수개표가 개표기가 효율적이 않다는 보고서를 낸 다음으로 지금 초안을 잡고 쭉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하는 부분을 다 줄일 건 줄이고 취할 건 취하고 하면서 뭔가 뭐 진짜 시골에서 멍청하진 않지만 약간 직접 입력하고 뭐 분석했다는 그 사람이 얘기한 이 제도 개선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초창기에는 어설프게 올렸던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결과로 놓고 봐서는 좀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내용을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의 사람들도 야, 그렇게 하자.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시골 촌부라는 사람이 이런 안을 내놨는데, 야, 저렇게 하면은 부정선거 시비도 없고 반대 이유도 없고 아주 공정하게 되겠는데, 이런 혹시 공감대가 형성돼 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채널에서도 이 채널 소개에 썼던 내용이 대략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하려고 했던 일이 그걸로 종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거기에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280개 올린 동영상을 다 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다만 몇 명이라도 관심이 있고 더 확신을 갖거나 제가 취합한 자료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디든 가겠다. 한 2시간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천 갔다 오고 보니까 뭐 여기서 3시 반 4시쯤 출발해서
6시쯤 인사하고 뭐 차를 마시든 간단하게 식사를 하든 하고 한 두세 시간 정도 하고 나면 한 9시쯤 마치고 뭐 여러분들도 한 한두 시간 가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늘 종일 한 4시간 반 가까이 빗길에 운전을 하고 갔다 오면서 그나마 안전하게 갔다 온 거에 감사를 하고요. 또 어쨌든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발자라는 걸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얘기도 해본 뭐 귀한 경험도 있었고 또 해보고 나니까 나의 그 한계 내가 결국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짱 박혀서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내 성격의 문제가 그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래요 사실. 특히나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데는. 그래서 한 뭐 5명에서 10명 정도? 요 정도의 그룹핑만 해가지고라도 저한테 그 댓글로 와서 언제 시간 내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러면 제가 최소한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소만 제공하시고 식사비는 제가 내키면 제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서 그냥 저녁 한 끼 먹자고 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랑방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르죠. 뭐 그게 또 확대돼 가지고 뭐 교회나 무슨 단체나 해서 그건 인원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저렇게 서서 뭐가 정말 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는데 민경욱 의원하고 저 장재환 박사 빼고 나면 전부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뭐 채널에서는 댓글로 보기도 만나기도 하셨던 분들이 또 있지만 그래서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좌중들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적어도 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그룹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 소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자고 하는 거로구나. 그런 제가 베이스를 갖고 가서 만나면 훨씬 뭐 떨지도 않고 편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저 스스로도 뭔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그게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기계 돌려서 재고 확보해 놓고 물건 다 싸서 보내고 나면 좀 홀가분하게 제 실무에서의 부담감도 좀 던 상태에서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게 뭐 한 달에 한 팀이 됐건 2달에 한 팀이 됐건 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오히려 왕따를 당합니다. 왜냐? 다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군대 동기들 같으면 같이 인관해가지고 장교 생활을 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다 따져보면은요 결국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거나 어린 시절 같이 보냈거나 그런데 아니 저놈이 지금까지 한 짓이 잘 장교로 나오고 뭐 대기업에 잘 근무하다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30년째 혼자 개고생하고 있는 저놈이 아니 지가 뭘 안다고 가가지고 그걸 뭘 분석이라고 저래? 뭐 그런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세미나가 굉장히 부담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이유가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분석한 내용이 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발표하는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응을 갖고 하는 거를 좀 저는 남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그거를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 스스로는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자부심이랄까?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고 한 거니까요. 이제 뭐 얼굴도 드러냈겠다. 좀 정말 효과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홍보 반 또 이 하지 못한 오늘 세미나에서 하지 못한 얘기 그것까지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마 그 개선안이 나오는 거 전후해서 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는 그냥 청구해 놓은 거니까 작업은 할 테지만 거기선 뭐 비교할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통령 선거의 축약이니까 서울이고 후보는 같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하는 거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갈수록 조작폭은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영상을 채워서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분석은 해 놓되 누군가 원한다 그러면 뭐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혹시 한다 그러면 한 영상에다 셀이 넣어가지고 그냥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분석할 양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다가 자꾸 무슨 똑같은 얘기를 올리는 것도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280개 영상을 다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연락을 해 주십시오. 댓글로 일단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대응하게 가겠습니다. 뭐 그 모이는 그룹 중에 한 대여섯 명이 모이는데 한 놈이 하여간 죽어라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도 넣으세요. 그러면 반대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설득을 당하거나 아니면 제가 내가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구나 뭐 그거에 대한 느낌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하여간 부담 없이요. 부담 없이 그 3시간이면은 뭐 남자들한테는 좀 그게 익숙지 않은데 술 안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익숙지 않은데 3시간 정도면 그냥 수다 떤다 생각하고 모이면 5명, 5명에서 10명 모여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 없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 홍보 내용으로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갔다 와서 너무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얼굴을 드러낸 느낌이 그렇다. 그가 있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